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낙폭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리고 기존의 추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물론 근데 어젯밤 분위기는 좀 상당히 안 좋긴 했던 것 같아요. 하락 종목 수가 제법 많고 뭐 이랬던 걸 보면요. 분위기는 안 좋았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하락을 그 파월의장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으로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적절한 재료를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외에도 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했다, 뭐 중국 경제가 어렵다, 뭐 그런 걸 핑계로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어젯밤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 일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IT 빅테크 말고 IT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전통적인 친구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 경제에 뭐 어려운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 IT 빅테크 대장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했고요. 애플도 계속해서 상승, 엔비디아도 상승 뭐 이어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에너지 섹터들이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 이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중국 금리 인하 폭 실망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LPR 금리를 중국 인민은행에서 10bp 인하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이보다 더 컸던 모양입니다. 중국 경제는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으니까 10bp 정도는 안 되고 한 20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미국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젯밤에 특별한 다른 뭐 내용들은 없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보시다시피 익스트림 그리드 하긴 한데 여전히 익스트림 그리드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어떤 좀 심각한 탐욕 상태의 시장이 와 있는데 이 숫자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 직접적인 수치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발표 뭐 있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빌딩 퍼밋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그 건설 지표 뭐 어떤 뭐 부동산 지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좋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상황 계속해서 좀 애매하죠. 그죠? 어떤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지표든 어떤 경제 지표든 간에 지금 뭐가 좀 좋게 나와 버린다 그러면은 다시 인플레 우려로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는 이 어떤 뭐 세계 경제 혹은 금융시장은 발목이 잡힌 겁니다. 가고 싶은데 인플레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인플레가 족쇄가 그 인플레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 인플레 걱정이 없었다면은 사실 미국도 유동성 공급, 유럽도 유동성 공급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제조업들이 축축축 처지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인플레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에서 매우 자유로운 중국만이 지금 이제 아주 뭐 자신 있게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중국만 지금 인플레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인플레 걱정이 없으니까 중국은 건전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그 안 그래도 어젯밤 리플에 보니까 참 재밌는 분이 하나 또 나타나셨는데 인플레가 높은 게 낫냐 낮은 게 낫냐 뭐 그런 쓸모없는 논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가 너무 높아도 문제인 거고 너무 낮아도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인플레가 너무 높으면 아시다시피 화폐 가치가 박살나서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인플레가 지금 중국처럼 뭐 두 달 연속으로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가 마이너스 난다는 거는 뭐 물론 지금같이 다 같이 고인플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게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 인플레가 나온다, 마이너스 물가 성장률이 나온다는 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국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이게 낫냐, 이게 낫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질문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약간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만 이 물가가 좀 심각하게 좀 뒤처지고 있어서 그만큼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 인하하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인플레 때문에 뭐 물가지표 물가지표 올라갈까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다라고 해도 거기에 뭐 완전히 기뻐할 수도 없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도 완전히 기뻐하기 어렵고
하여튼 뭐 그런 좀 애매한 좀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처하게 된 거죠. 그죠? 이쯤 되면 뭐 재정 정책도 쓰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파월의장이 저 뒤에서 팔짱 끼고 팔짱 끼고 막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좀 내용을 살펴봤고 어제 이쯤에서 미국 지역은행들 주가를 좀 잠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은행들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하락으로 일단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깼으니까 일단 하락 전환했다라고 할게요. 상승 추세 끝내고 이 하락 추세로 다시 일단 접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역은행들 분위기 안 좋죠, 그죠? 어딘가를 지금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지금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실제로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저항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됐습니다. 그죠? 코스피와 비슷한 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만큼 어떤 하락 전환이다, 이런 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지만 고작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저항을 확인했을 뿐이니까 아직은, 그죠? 뭔가 너무 좀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직은 방향전환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하여튼 다시 지역은행 이야기로 넘어와서, 지역은행들은 요즘에 보여드렸다시피 BTFP라는 연준의 어떤 긴급한 어떤 그런 은행 대출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긴급으로서의 의미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은행들은 계속해서 연준에서 BTFP란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덧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했다라는 내용을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역은행들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점들이 지금 이 KRE라는 이 ETF의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요. 논리가 참 그렇습니다. BTFP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은행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BTFP의 금액이 늘어나는 건데, 이 왜 BTFP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본적인 원인은 주목하지 않고 오직 이 BTFP가 늘어난다, 유동성이 공급된다, 1,000억이나 됐단다 라는 거에만 주목해갖고, 이런 현상에만 주목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일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몇 달째 주식시장은 일단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번 그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래왔고, 2000년대에도 그래왔고, 굵직한 위기 직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눈에 보이긴 한다. 세상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양책을 쓰는 건데, 부양책을 썼다라는 현상에만 집중해갖고 증시가 올라가는 일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해서 저항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대기 매수세도 강합니다. 아래 꼬리 이런 거 보세요. 그죠? S&P 지수입니다. 저항은 뭐 대략적으로 한 4,450, 4,460 정도 자리에 누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일주일 넘게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과 달리 얘는 아직 3, 4거래일, 2, 3거래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언제든 급등의 씨앗은 언제든 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요,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해요. 15,300을 한 3, 4거래일 동안 못 넘어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저항 누적으로서의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딱 보시면 한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코스피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라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저항이 누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나스닥은 보시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죠? 훨씬 셉니다.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건 맞으나 별로 저항이 누적된다는 강력한 의미보다는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KRE 이런 모습처럼 시간이 계속 누적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꺾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러셀 지수인데요. 러셀 지수는 다소 쌍고점의 가능성이 좀 냄새가 좀 솔솔 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저항 덩어리였는데요. 지금 이 저항 덩어리를 결과적으로 넘지 못하고 종가상으로 좀 붕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적인 쌍고점은 아니에요. 지금 모습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이번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고점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정석적인 그런 쌍고점을 만드는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두 번 확인해서 못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뭐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뭐 조금 올라갔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요렇게 이 다중바닥형 만들고 이번에 드디어 저점을 높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실히 지난번에 6월 15일 날 급락을 하더니 그 뒤로는 막상 더 이상 하락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 강력한 급락이 나오고 슈팅을 하는 거는 방향 전환의 어떤 그런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는 하나, 그런데 일단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지지력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될 재료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유로존이 훨씬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던가 미국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오랜 달러 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6개월째 달러는 바닥을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추세 전환을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은 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3.8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추세선을 살짝 붕괴시키는 모습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압력은 어제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의 방향성이 좀 이제 아래쪽으로 처질 것인가, 이제 좀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제한된다라는 걸 어젯밤에 좀 많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전히 큰 그림에서 보면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죠. 그죠? 뭐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젯밤에 뭐 금리가 떨어져서 뭐 나스닥이 강했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동성, 그러면은 IT 빅테크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이런 모습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어딘가 못 넘어가면서 3거래일째 저항이 누적되고 있으나, 저항 누적의 의미보다는 지지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잘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대형주, 이런 대장 대형주가 얘가 꺾여야 아마 시장의 방향이 꺾이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얘 아직까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세장인 거고, 일단 계속해서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쭉 해봤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죠, 그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를 보기 전에 어젯밤에 어제 하여튼 뭐 제 영상을 리플다신 그 재밌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하자면은, 이 하여튼 그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뭐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지 여기에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서는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자산들, 내가 가진 ETF,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강점, 약점이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래요.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 하면은 꼭 그 누가 나와가고 딴지 거시는 분들이 한 분씩 튀어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안 좋다,
한국이 안 좋다, 뭐 유럽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한번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 꼭 누가 튀어나와갖고 뭐라 하는데, 하여튼 뭐 중국은 뭐 이야기하면 안 되는 뭐 어떤 뭐 성역 같은 겁니까? 이거 아닌데, 하여튼 뭐 중국은 안 좋다라 그러면 막 하여튼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등장하긴 했는데, 중국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 때문에 다들 금리 인상하거나 혹은 동결이에요. 근데 지 혼자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건전한지는 몰라요. 솔직히 인플레에 허덕이는 이런 선진국들의 모습이나 디플레에 허덕이는 중국의 모습이나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누가 잘났네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둘 다 지금 피곤한 겁니다. 다만 얘는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고, 얘는 지금 차가워서 지금 이제 한기에 뭐 감기가 올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잘났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소리인 거고요.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의 기대에, 네, 그 어제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뭐 경기 부양책을 쓸 뭐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시장은 한 20bp, 30bp 인하를 기대를 한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시장이 생각할 정도면은 확실히 중국 증시는, 아니 참 확실히 그 중국은 뭔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안 좋다라는 증거예요. 중앙은행이 인정했는데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아니라 그럽니까? 그죠? 하여튼 중앙은행이 인정한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중국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하고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뭐 지금 한국이 낫냐, 중국이 낫냐, 뭐가 낫냐, 뭐 미국이 낫냐, 지금 그런 거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중요한 거 뭐 추세가 어디로 가냐, 앞으로 유동성의 뭐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뭐 그런 거지. 이런 바닥에서는 뭐 국가 간의 뭐 애국심, 뭐 자존심 이딴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빨리빨리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굳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일단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산업화가 된 선진국들이죠, 그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서야 좀 산업화가 좀 거의 좀 끝나가는 뭐 비교적 좀 젊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정도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나이를 따져보면은 미국은 완전 할아버지가 된 거고요. 한국은 한 뭐 40대, 50대 정도가 된 거고, 뭐 유럽도 거의 할아버지급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중국은 한국보다도 조금 더 네, 조금 젊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뭐 2000년대나 혹은 2008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아직까지 비교적 좀 나이가 젊은 그런 어떤 신흥 산업국, 뭐 어떤 뭐 신흥 국가에 불과한, 어떤 그런 신흥 국가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러한 이미 뭐 중장년층에 들어가거나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이런 선진국들과 뭔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별로 말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산업화를 좀 늦게 시작했고 인구빨이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건전할 수도 있어요. 나이 먹은 이 할아버지 국가들이나 산업화가 어느 정도 끝나서 성장이 둔화된 이런 국가들보다 아무래도 성장률 높은 중국이 뭐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쭉 성장해 나갈 것이나, 지금 감기가 걸린 상황 정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문제는 뭐 여기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이런 할아버지들은, 뭐 할아버지들이나 약간 뭐 중장년층이 된 이런 국가들은, 뭐 물론 지금 당장의 성장률은 뭐 조금 좀 흔들리고, 뭐 그리고 뭐 유동성을 뭐 어마어마하게 공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뭐 경제가 되고, 그죠?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워낙 좀 이제 산업화한 지 오래되고, 어떤 뭐 사회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좀, 네,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지금 QE,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나이든 산업화국이고,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대부분 QE로 연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굉장한 좀 약점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의 또 각자의 또 강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가지지 못한 뭐 강력한 뭐 달러 패권의 힘이라든가 유로화 패권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다 있다. 근데 뭐 이런 나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튼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해요. 예. 미국, 유럽,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돼 가고 나이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유동성의 힘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행한 처지에 처해 있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나은 점들은 또 많이 있기도 하죠, 그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좀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경제 성장률 높고 경제의 움직임이나 역동성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지금 왜 금리 인하하고 왜 벌써 처질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어떤 이런 뭐 나라들을 어떤 그 뭐 사람 하나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나라가 뭐 어떤 그저 미국을 비교하고 중국을 비교하고 그런 게 얼마나 평가 지표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비교하고 그런 거는 하여튼 정말 쓸모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참고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좀 하나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좀 천천히 좀 성장을 좀 해오는 게 좀 좋았는데 이 뭐 2000년 혹은 2008년 이후에 좀 부동산 부양책을 좀 강력하게 쓰면서 좀 지나치게 좀 경제를 빨리 성장시킨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사용해야 될 잠재 성장률까지 좀 미리 끌어쓰지 않았냐, 지나치게 악셀을 좀 세게 밟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으로도 뭐 이런 비유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엔진 RPM을 비유해 보면은 중국은 늘 레드존까지 쓰면서 빡세게 성장을 달려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GDP의 뭐 몇십 프로 정도에 근접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좀 나이가 먹어서 막 그렇게 풀악셀은 밟지 못하지만 비교적 좀 저성장으로 좀 그 레드존이 아니고 좀 엔진 RPM을 좀 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진 어떤 잠재 성장률을 그렇게 막 땡겨 쓰고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비교적 느긋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보다 여전히 큰 경제 규모에 뭐 비교적 건전하게 잘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까지나 풀악셀을 밟을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 그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있는 놈하고 천천히 뛰어가고 있는 놈하고 격차가 물론 전력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부 격차는 좀 줄어들 수 있으나 전력 질주하는 놈은 좀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일단 뭐 별로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게 깡패기 때문에 나이가 깡패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은 더 좀 그래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뭐 이 정도 그죠? 좀 잡설이 좀 길었어요. 중국 관련돼서. 하여튼 근데 뭐 포인트는 어렵다. 금리 인하했다라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렵다라는 증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코스피는 잘 빠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미 하락으로 뭐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풋옵션 꼬라지를 보시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개파락을 좀 제법 많이 하긴 했거든요. 오늘도 사실 급락하자면 급락할 수 있었는데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급락은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좋은 거라 말씀드렸죠.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이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차라리 저렇게 급락을 참고 있는 저런 모습이 하방 에너지를 천천히 누적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천천히 좀 시간 잘 보내보자고요. 그리고 정직하네요. 그죠? 환율도요. 한동안 증시가 급등하면서 원화 강세도 일어나면서 이렇게 증시와 환율이 커플링이 됐었는데 지금도 커플링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이번에 주식 떨어지니까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논리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될 거는 환율이 이제 1280 얼마 여기 돌파한착 하나인가 여부인데 현실적으로 원웨이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착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무거운 직전 고점에 대한 그런 저항을 갭상승으로 돌파한착했고 그 상황에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웨이 상승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실상 돌파한착했으니까 상승으로 전환됐죠, 그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다시 상승 시작하나 보다 보면 될 것 같고 이로써 6월 13일 날 이런 급락은 언더슈팅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가시고
달러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확인했으니까 뭐 조금씩 더 담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닥은 오늘 그저 그 중요한 날이죠. 그죠? 1365 뭐 요런 자리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야 이제 뭐 다중고점형 그런 이야기 못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1365 돌파한 차까지 못 하고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 이 지난번에 이 폭락했던 것이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강하네요. 그죠? 지금 이런 모습은 어쩌면 또 순환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코스피가 좀 약하고 그 와중에 코스피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코스닥으로 몰리고 약간 순환매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는 좀 먼저 좀 콜록콜록 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하여튼 에코프로 친구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제 도전했던 자리들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못 넘으면 오늘도 윗꼬리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에코프로 친구들이 윗꼬리로 마감이 되면 모습이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과 코스닥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